안녕하세요. 지다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지식 정보를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달인데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은 실제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해요. 그래서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로부터 거래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장님들께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매출액이 11만 원이면 10만 원은 내 돈이고 만 원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과세사업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나뉘어요.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분들이십니다. 여기서 과세자업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자가 되는데요. 이번 2022년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법인, 그리고 일반 과세자이신 개인사업자분들, 그리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간이 과세자이셨던 분들은 일반 과세자 전환 통보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분들도 이번 2022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자이십니다. 일반 과세자분들은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분들을 일반 과세자라고 하는데요.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간이과세자분들은요,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세요. 그러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셔야 되는데요. 1년간 매출액 등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 납부해야 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라고 하는데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기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2기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 납부세액에서 경감 공제세액,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서 결국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고 그것의 10%를 납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요,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다가 곱하기 부가가치율 빼기 공제세액,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매출액의 10%가 과세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경우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팁이라 함은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입세액을 높이는 것인데요. 매출세액은 반드시 정확하게 신고해야 되고요. 이게 절세의 지름길이에요. 나중에 보유세랑 가산세 납부하시려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누락된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세무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또 발급받는 내용은 사업주분들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잘 챙겨두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예요. 모든 법인 사업자와 그다음에 직전 연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분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해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있으니까 작년 매출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신다고 하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 주셔야 해요.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매입세금 계산서 및 적격 증빙을 철저하게 받아두세요.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전자로 다 발행을 하긴 하시지만 간혹가다 종이로 발급해 주시는 사업자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까먹지 마시고 종이 세금 계산서도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사업 관련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도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하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거든요.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계시지 않고 계시다면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금계산서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은 사업용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에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세요. 안 그러면 카드사에서 엑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관련하여 현금으로 쓰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주세요.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랑 지출증빙용이 있는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 대신 사업자 번호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하지 않던 분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물품을 팔 때니 사겠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거래 상대방이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폐업자이시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된 때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네 번째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영업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인데요. 화물차나 경차, 아니면 정원이 9인 이상인 승용차는 매입세액이 가능하고요. 그 외의 차량 관련 비용은 운수업 등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한 매입세액,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데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7월 20일 혹은 다음에 1월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다고 하신다면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주민번호를 적어서 발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세 절세 팁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신고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